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성적표부터 말씀드릴게요. 글 1848개, 네. 댓글 2873개. 글과 댓글의 비율이 오묘하죠? 네, 그러네요. 2배가 안 돼요. 핫개를 49개 가셨고요. 네. 추천이 1642개, 비추도 조금 받으셨어요. 105개가 있네요. 딴개에는 특파원이 몇 분 계십니다. 뭐 자발적으로 계시는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인천공항에는 공항잡부님, 광주에는 서경님 이렇게 네. 계신다면 대관령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목너미 마을의 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본격 게시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가장 뇌내 분이 네, 공식 냈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대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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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니까 정말 이회수 선생님이랑 그 뭔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최근에 이렇게 외모가 변했어요.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궁금하겠다. 네. 살이 많이 빠지신 건가요? 아니요, 안 나가니까 그냥 안 깎은 거죠. 수염 그런 것들을? 예. 네, 그러시군요. 분위기도 뭔가 정말 이회수 선생님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 뵀는데. 사진으로는 몇 분 뵀습니다만. 아무튼, 목너미 마을의 개라고 하는 닉네임의 의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단편 소설이죠. 네. 소설 제목. 네, 황순한 네. 단편 소설이죠. 사실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목너미 마을의 개님이 가장 블록버스터였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살아오신 삶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1980년대 격동의 그 한국 현대사를 살아오셨고 예, 또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가족사 자체가 그 한국 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셔갖고 아무튼 이번 인터뷰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 예. 뭐 그런 식으로 엮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는 네. 전 격동의 시절을 산 건 아니죠. 네. 격동의 시절을 산 그 2세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2세고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건 네. 80년, 80년대.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러시죠. 지금은 현재 아주 대관령에 살고 계시고 거기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왜요? 그거 뭐 여쭤보죠 그러면. 예. 거기 집이 쌌어요, 아파트. 경제적으로. 예. 거기 10수년 됐는데 예. 무척 쌌어요. IMF 직후라.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없죠. 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돈을 뭐로 버느냐를 묻는 거죠. 그렇죠. 직업을 묻죠. 직업을 묻는 건데 네. 하는 거야 많죠 사실. 네. 뭘 해도 하는데 네. 현재 수입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한 위한 어떤 일은 안 하고 있죠. 경제 생활을 안 하시고 예. 경제 생활을 안 하시는 이유도 또 일종의 파업의 그렇죠. 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영업 하다가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는 접었어요. 세금 내기도 싫고 네. 국민 파업이죠. 국민 파업.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파업을 하는 거예요. 국민 파업일 수도 있고 자가 귀향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귀향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도 그렇죠. 살짝 들었었고 거기서 그래서 대관령에서 현재는 그 저렴한 아파트에서 뭐 그 채소들 이렇게 주워 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주워 먹는 건 맞아요. 또 요령이 있어야죠. 그게 이제 뭐 아무 밭에나 이렇게 들어가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다 수확해가고 이제 버린 거죠.
수확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그 남은 그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네. 붙여봐서 누가 붙이고 뭐 어떻게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 수확해 갔다. 네. 네. 그 과정이 끝난 걸 아시니까 이제 그렇죠. 네. 목노미 마을의 개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그 대관령에 아주 싱싱한 채소들 사진이 가끔 올라오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얻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거 저도 좀 먹고 싶던데 아무튼 예.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예. 근데 하는 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고 전에 자영업 하셨었다고 말씀하셨었지만 예전에는 일종의 스포츠 선수 전국체전에 나가셨었다고요? 아, 그것도 있죠. 예, 그건 그 30대 후반에 애기 키우고 애가 이만큼 자라서 이렇게 옆에 있어줄 필요가 없을 때 많이 컸을 때 예, 그때 이제 뭔가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뭐지?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때로 시작하셨던 게 쇼트트랙이었던 거예요? 예, 예. 아, 쇼트트랙도 하시고 스키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스키 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르나 봐요? 아, 그거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3D 직종이죠. 네. 그 지지난 시즌인데 그때 전국 스키장에 소문이 났어요. 최고령자 1년차가 들어왔다고. 그러셨군요. 네. 그 알바인데 그 최저 시급이고 들어가면 거의 군대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노인네한테도 막 그래요? 막대하고 막. 뭐 거기서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이제 뭐 막말도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이런. 그냥 뭐 그 분위기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연차 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일종의 군인들이 경비 서듯이 뭔가 그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게 이제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서로 다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많이 생기고 하면은 감정이 돋죠. 그리고 이제 늘상 다친 사람을 봐야 되니까 다친 사람을 보고 안 좋은 모습만 늘 봐야 되니까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신경도 이제 곤두서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대원들끼리 이제 그렇게 그런 감정이 좀 나올 때가 있죠. 그럼 그 안에서 뭔가 짬밥을 나눠 갖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에 감사하시라고. 아, 그것도 보셨어요. 그건 이제 거기 시골은 좀 그 크기가 지역상 3분의 2 정도가 외지인 소유예요. 특히 대관령 쪽이 많이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거기 이제 별장 개념으로 뭐 겨울 스키 시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 오고 시즌방 운영하시는 분 많은가 봐요. 시즌방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 아파트는. 이제 지금 현재는 주민이 한 절반 정도 들어왔는데 상주 주민이 적고 이제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관리실에서 아주 편한 관리실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는 엉망이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시간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지켜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인분들 안 힘들어하세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뒤집었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위탁사도 바꾸고. 그러니까 목노미님이 뭐 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무심하신데 또 어떤 부분 특히 뭐 책임 의식이랄지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시민 의식이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아무튼 그 꼬장꼬장 그런 면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뭐 주민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모르기도 하고 서민 아파트니까 거기 지역 주민이 들어온 사람들은 서민들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정상인지 그냥 아파트는 다 이런 건지 모르는 거죠. 이게 저번 시간에 서경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보수화된다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약간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은 오히려 자기가 사는 아파트들에 대한 뭐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뭐 허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막 경비원들한테 억지로 뭐 인사를 시키기도 하고, 뭐 경비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오히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오히려 이제 그 적은 소규모의 뭐 그런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자기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 아파트는 그래요. 외지인이 그 여유 있는 외지인이 소유하는 사람은 갑이고, 네. 관리실은 을이고, 네. 그 시골 사람 이사 들어 사는 사람은 병이고. 그런 구조였죠. 아, 그렇군요. 이제 실제 주인, 돈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소유자지만 잘 안 나타나고, 예. 그냥 시집는 대로만 나타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실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오히려 뭔가 잘 무시하거나 예,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예. 아무튼 이놈의 가불병은 네, 어디서든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곳에서도 가불병이 생겨요. 이게 옛날에 무슨 쥐를 갖고 실험을 했었다는데, 그러니까 왜 쥐 중에도 이게 무리를 지어주면 꼭 포식자가 하나 나와서 딴 놈들 이제 그 노동시키고 뭐 가져오게씩 만들고 한번 두세 마리가 이제 일종의 기득권자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짓을 한 애들을 없애면 그럼 그런 일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대요. 또 생겨요. 네. 거기서 맨날 다른 데 먹이 구해오던 애들 사이에서 다시 그 관계가 또 성립이 된대요. 이게 참, 네. 그게 제가 이제 그 입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좀 이제 들어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거기 지역 주민하고 싸워야 돼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 주민이랑 싸운다는 건?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는 그냥 과거 일은 덮었어요. 사실 그 덮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 뭔가 좀 비리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죠. 예. 그렇군요. 제가 뒤에 뭐 그런 이제 듣고 신경 끊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전 입대위 회장이 이사 갔더라고요. 입대위라는 게 정확히 하면 뭐죠? 입주자 대표 회의죠. 대표 회의. 예. 예. 그리고 입대위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법 구조를 보면 지자체의 제일 말단이에요. 제일 하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권리가 보장이 돼 있는데 모르죠. 뭐 투표권이랄지. 뭐 그런 것들. 예. 그렇죠. 보통 그 아파트 게시글에도 몇 번 있었어요. 네. 관심 두고 들어가면은 뒤집어진다. 네. 자꾸 옆에서 욕하지 말고 네. 아파트 뭐 관리 비리 뭐 그럴 필요 없이 주민들 이렇게 좀 옆에 떠 모으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그렇죠. 네. 네. 참여 좀 하고. 주민 10%만 동의하면은 네. 기존 입대 업무 정지 시킬 수 있어요. 10%만 이렇게 사인 받아서 관할구청에다가 네. 이런 사유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업무 정지 시켜달라 그러면 네. 그럼 업무 정지되는 거죠. 행정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관리실은 입대위에서 사인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고 의결을 해줘야지 돈이 나가고 일이 진행이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새로 뽑아야죠. 보통 이제 그래서 싸움 붙죠. 뭐 그래서 이제 네. 기존 입대위하고 뭐 새로 무슨 네. 그래서 소송 붙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하고 주민들하고 뭔가 그런 소송도 그러면 혹시 준비 중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거기는 그냥 제가 들어간 거는 들어간 이후로 그냥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실 때 아까부터 자꾸 이제 좀 손을 떠시는 것 같아서 추우셔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습관이 좀 그런가 봐요. 지금 되게 긴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긴장되지. 저희가 뭐 이렇게 잡아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어색하면 긴장이 되는 거야 원래. 좀 어색해서 그래요. 원래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목노미 마을의 개님을 개가 뒤에 그냥 제가 편의상 목노미님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호칭을 할게요. 예, 목노미 마을의 개 이름이 신둥이죠. 예, 신둥이. 예. 저희 또 딴지 게시판에 또 개와 관련된 또 안 좋은 추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개라고 연상이 든다. 네. 그러니까 목노미님의 어떤 연배를 혹은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게 저거였어요. 군 시절에 이웅평이 기순했다면서요?
예, 그때 해안 부대에 있을 때죠. 그때 이제 5분 대기조였는데 일요일이었죠. 5분 대기조였는데 일요일이고 사실 군 계통은 비상 거기 상황이 안 내려온 거로 알아요. 아, 그래요? 언론만 떠들고 이제 민방위 사이렌만 울렸죠. 군 계통으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상황이 안 내려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거기에도 뭔가 군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기순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도망치는 건데 그걸 괜히 비상 걸어갖고 사람들 긴장하게 만들었었다. 예, 그렇죠. 예. 이웅평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설명해드리려고 이웅평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 같네. 야, 웅평인가요? 이웅평이요. 웅평이요? 이웅평이 몇 년도에 기순했나요? 1983년. 제가 맞아요. 제가 2살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여갖고 그때 이제 이웅평 대위였을 거예요 아마 비행 미국기를 몰고 남하를 했던 귀순을 한 거죠. 인천 경기 지역을 내습 중이다 이랬죠. 그랬죠. 그때는 마치 북한에서 뭔가 침공해 오는 것처럼 뭐 정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국민들을 이제 뭐 똥개 훈련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긴장시켜 갖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웅평 대위가 비행기 미국기를 하는 데를 몰고 오는 바람에 남한 정부에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줬었어요. 그 보상 문제 같은 것들도 막 그 비행기 값에 뭐 육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걸맞는 막 무슨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해줬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분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 단지 게시판이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뭐, 호요 PD 왜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죠. 2002년에. 그런 뉴스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때 그 시절엔 그랬어요. 미국이 하나 몰고 오시는 바람에 갑자기 구국의 영웅처럼 막 이렇게 추앙되고 막 계속 텔레비전 나오고 뭐, 막 퍼레이드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아무튼, 1983년도에 군시절을 하셨던 거네요. 예, 현역 아니고 저는 방위병이었어요. 아, 방위셨어요? 예, 그때는 현역으로 가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거 뭐 좀 사상범 관련된 아니요. 저기 서울이나 도시에 살면은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이제 그 방위사단 창설하잖아요. 53소, 56사.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에 그 젊은 애들은 수방사 수방사가 아니죠. 수방사 아닌가요? 수방사 아니고 그것도 이제 국방비 뜯어먹는 방법이죠. 현역으로 안 들어오고 방위병으로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면 돈이 작게 드니까. 관리비가 적게 드니까요. 지역 방위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서울에 56사 그 노태우 있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53사. 저희 아빠도 예전에는 뭐 민방위가 현역이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민방위가 현역? 민방위는 아니고 그냥 방위. 그냥 방위였나? 방위. 그냥 방위가. 민방위와 방위는 엄청 비슷해요. 해안 부대에 그 대학생들 글로 보내더라고요. 대학 다니던 온 애들은 글로 보내더라고요. 그때 한참 운동하던 사람들이 좀 대학생들이라 그랬던 건가요? 아니요, 거기 실탄하고 총기를 다루니까 꼴통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적어도 이제 좀 머리에 들고 자기 몸 귀한 줄 아는 애들이 이제 그 총 만지는 데 보내는 거죠. 그나마 좀 사회적 불만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보내는 컨셉인 건가 보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총기 사고 나고 하니까. 그렇군요. 자, 30년 전에 파리에 갔다 오셨다고 내용도 봤어요. 그건 85년도일 거예요. 85년도예요. 30년 전. 군복 마치고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움직임도 있고 근데 이제 지방은 조용했어요. 지방은 조용하고 굉장히 답답했죠. 답답했던 이유가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거기 그 숨죽은 듯이 살아야 되니까 대학생인데 뭘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이제 막 뭐 분신 투신도 이런 막 이렇게 줄줄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뭐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80년에 광주. 예. 이후에 군대 군복무 생활을 그럼 그때 하셨던 거고, 83년도쯤에.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 답답하셔갖고. 복학을 했는데 네. 아주 답답하고 자살 충동이 생길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예. 그때 실제로 분신 자살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많이 있죠. 뭐 이름들 뭐 강경대. 예. 그래서 그때 그 선배가 있었어요. 예. 불문과 선배였는데 예. 옆에서 보니까 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대로 놔뒀다. 목노미님을 보고요? 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 같이 파리라도 가보자. 일종의 도피성. 예. 그래서 가서 괜찮으면은 네. 거기서 공부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형이 좀 상당히 정보력도 있고.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문화원도 다니고 해서 정보는 있었는데 파리 어느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이렇게 신청해서 받아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예 유학을 그러면 가실 뻔했던 거네요? 가서 거기 등록하고 다니면 유학이 되는 거고. 예. 그거로 이제 여권만 받아서 관광만 하고 여행만 하고 돌아오면은 유학 빙자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가서 그럼 몇 개월이나 계셨던 거죠?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2달 정도요?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인데 방학이 끝나고 한참 있다 돌아갔죠.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좀 덜 답답하던가요? 거기는? 그 당시 신세경이었죠. 신세경이었죠. 그 당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예. 그러면 2달 만에 돌아오셨을 때 더 힘드셨겠네요. 그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파리에서. 같이 갔던 형은 거기 머무르겠다고 하고. 저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현실을, 뭔가 일조를 해야겠다. 예, 그렇죠. 그분은 실제로 지금도 계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그 형은 좀 있다가 들어왔어요. 좀 있다가 들어왔고. 예, 한 3개월, 4개월? 네. 목노미 님이 이제 8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돌아오시고. 예.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2년 후, 87년. 예, 그 사이에 이제 학교도 잘리고. 잘린 다음에도 이제. 잘린 이유 좀 간단하게. 자르려고 해서 제가 등록을 안 했죠. 아, 자르려고 해서? 예.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찰그가 돈 먼저 찬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이셨던 거죠, 소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네. 그 학교에서 뭔가 얘는 위험한 학생이니까. 예, 제가 이제 수업도 잘 안 들어가니까 짤을 핑계도 되고 그때 졸업증 언제였거든요. 네. 일단 전공 과목에 점수 안 줘요. 뭐 학교도 후진 학교였는데 미술이었거든요. 서양화. 과제도 안 하고 실기수 뭐 안 하니까 학점 안 주고 그게 이제 3학기 누적되면은 자동 제적이죠. 3학기쯤 돼갈 때 자를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를 것 같은 학기에 등록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등록 제적이죠. 그것도 뒤에 이제 구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위구서는 나오고 이제 분위기 바뀌고. 그런데 뭐 이미 교수님들과 뭐 다 주변 사람들과 이미 다 감정적으로 다 틀어졌는데 다시 들어갈 이유도 없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한테 안 혼나셨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어요. 평양에 사셨는데 그 일제강점기니까 할아버지가 너 학교 가지 마. 아, 일제강점기라서요? 예. 아, 뭐 또 경제적 문제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아니죠. 그러면은 뭐 일본어 배우고 천황한테 고기 속이고 그거 하고 뭐 그런 거 시키니까 너 학교 가지 마. 그래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두신 거로 알아요. 큰아버님은 또 굉장히 어떤 위수의 자리에 계셨었던 것 같던데? 아, 큰 할아버지인데. 큰 할아버지인가요? 예, 큰 할아버지인데 평양신학교 교장을 했죠. 일제 말 그다음에 해방공간 김일성 치하죠. 그 북에서 또 뭔가 숙청당하셨다라고 제가 봤습니다만. 그분이 그러면 안창호 선생과 뭔가 서신을 교환하셨던 분도 큰할아버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러셨군요.
예, 아무튼 지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부모님한테 안 혼났어요? 왠지 혼났을 것 같은데. 뭐. 말을 돌리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예. 제가 뒤에 알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혼자 대관령 가 있으면서. 네. 제가 살아왔던 걸 많이 이렇게 되돌아봤죠. 네. 되돌아보니까 집에 형제들, 가족들 중에 제가 제일 못났더라고요. 그건 누구 기준으로? 그 이제 네. 누구 기준이 아니고 네. 흔히 한국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다른 형제들이? 그렇죠. 다 저보다 학벌도 낮고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자리에 있고 제가 제일 못났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뭐 제일 못났어요. 왜 혼난다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그만둔다고 할 때 형님이 뭐라 하더라고요. 형님은 저기 S대 네. 의사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특히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이유야 어찌 됐든 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면 설령 그 아버님의 아버님께서는 뭔가 큰 뜻이 있으셔서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님 당사자는 못 배운 게 뭔가 한이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을 예. 형님 누나들이 다 풀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돈 들여갖고 대학 보냈는데 이유가 또 어찌됐든 잘렸다라고 했을 때 왠지 좀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관심이 네. 없으셨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제가 막내니까 그나마 좀 예, 제가 막내니까 자유롭게 그나마 많이 허용이 됐었나 보네요. 예, 그렇죠. 저 그때 당시 한 80년대에 그 아마 형제분들도 다 대학에 다니시고 프랑스에도 뭐 거기 한 2개월 계시다 오셨다고 이제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집안 살림이 좀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겠죠. 제가 기억이 선명해요. 그때 2달 프랑스 가는데 195만 원인가? 그 당시 그 당시 150만 원이면. 예. 그런데 그 항공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옛날 기억에 80년대 그때 주택복권이 있었는데 예. 그때 주택복권의 그 당첨금이 제가 한 5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당첨이 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즈음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올랐을까요? 예. 아무튼 그러면 학교에 잘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저는 그 당시는 점조직이에요. 운동권이? 예, 점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공개 조직이 있고. 네. 공개 조직이라는 건 이제 노무현 변호사 있던 부민혁. 예. 그런 공개 조직이 있고. 예. 그다음엔 뭐 학생들 다 점조직이에요, 그냥. 그 학교는 그만두셨지만 어쨌거나 학생 운동은 계속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뭐 그게 뭐 학생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집에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한 100명 남짓 정도 됐으니까. 점조직으로 연결된 예,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87년 6월 12일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때 서울에 계셨던 건 아니고 부산에서 계셨다고요? 서울은 90년에 왔죠. 결혼하고 첫 애 생기고 왔죠.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87년 6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시위가 쉽지 않았죠. 일단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 전두환 정권. 예, 그렇죠. 전두환 정권이 원래는 무슨 뭐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그냥 개소리일 뿐이고. 그때 저기 호언이 있었죠. 그렇죠. 7년 단임제로 이제 끝내는 거긴 한데. 체육관에서 스스로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는 단선으로 계속 하겠다.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를 난 한 번만 하지만 국민들한테 대통령을 뽑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있었어요. 일종의 심사위원단들이 있어갖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체육관에 모여서 장충체육관이었죠 아마. 체육관에 모여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해갖고 이거 봐라. 이 정권이 이렇게 평화롭게 교체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생각으로 그때 호언이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직선제.
그 게시판에 올렸던 사진은 그게 이제 시발점이죠. 네, 사진에 보면 그러니까 목로미 마을의 개님으로 그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나와주신 목로미 마을의 개님이 87년도 그 당시 시위대의 모습, 심지어는 거기에 같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정말 생생하게 담아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고될 겁니다. 예. 그 시발점이고 이제 공개 조직에서 공개 조직에 있는 거기 이제 이름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맨 앞에 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법 시위죠. 네. 도시 게릴라 불법 시위죠. 네. 막 몰려다니면서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위하고는 그때 시위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아마 이명박 정권 때부터 광화문 광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촛불 시위를 했었지만 예전의 시위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렇죠. 예. 모였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모였다가 모였다 사라졌다. 예.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과 다른? 그때는 일단 시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게릴라성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잡혀가면 안 되니까. 아니 어디에 하겠다고 뭐 집회 허가를 내고 공식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가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예. 그냥 뭐 학생들 대학에서 이렇게 출정식 하고서는 교문을 이렇게 줄 서서 못 나오니까 해산하고 이제 시내 어디서 끼리끼리 이제 집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민도 동참하고 보도블록 뒤집고 막 화염병, 보도블록 깨기. 네, 포병이라고도 불리는 뭐 화염병들, 뭐 쇠파이프 같은 게 뭐 동원되기도 했었죠. 저는 사실 거리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고 저는 사진 찍으러 다녔죠. 아, 그냥 그 현장 기록하시느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첫날 그 체류탄을 아주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그 뒤로는 이제 막 불어 터더라고요. 점막이. 탄을 직접 맞으신 거예요? 체류탄을? 예. 이한열 경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육교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정경 쪽 가까이 가려고 저 혼자 이제 육교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경이 아마 자기 쪽으로 돌을 던지거나 뭐 화염병을 던지러 오는 줄 알았나 봐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총류탄이라고 그러죠. SY-44. 이렇게 조준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전봇대 뒤에 숨었는데 전봇대 맞아서 이렇게 딱 터졌죠. 그리고 이제 하얗게 노랗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입술도 까지고 이제 눈꺼풀 뭐 이런 거 다 까지더라고요. 물집 생기고.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위 현장에 체류탄 터지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극이 심하니까. 이제 사진만 찍으러 다니고 그랬죠. 겁도 났었겠네요. 겁은 그때 그 시위 현장은 겁나지 않았고요. 그 6.29 선언 나오기 전에 위수령 떨어진다고 할 때. 위수령이요? 예. 그때 이제. 위수령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계엄령이죠. 지역. 계엄령. 예. 그 이제 어느 부분만 계엄령을 내리는 거죠. 지역 일부만. 자, 여기서 그러면 현대사의 맥락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6.29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체육관 선거로 전두환이 간접적 장기 집권을 이제 꾀하고 있을 때, 군사 정권이 그러고 있을 때, 그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특히 이제 그때 그 촉발이 됐었던 이유는 박종철. 그렇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런데 이제 그때 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박종철 군이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고 아무튼 박종철 씨가 그때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은폐. 그렇죠. 은폐. 은폐를 하는 바람에 그때 시민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걸기 준비를 했었고 또 아마 바로 그 전전날이었나 이한열 군이 6.29 선언 나오기 조금 전이고 그렇죠. 아마 사망한 건 그 이후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7월 달에 돌아가셨고, 최루탄을 직사로 이제 이게 정통으로 그 뒷머리 쪽에 맞으셔갖고, 그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급박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었고, 그때 사실 그 전두환 정권에서는 마치 그 5.18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계엄령, 뭐 위수령, 이제 그런 걸 내려서 실제 또 총탄을 국민들에게 원래 들이대려고 했었대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뭐
미국의 개입 예, 또 있었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뭐 겁을 집어먹은 것도 있었을 테고 그 위수령 떨어진다고 하기 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어떤 연락이요?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디 피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이제 잡으러 올 거니까. 예. 실제 잡혀가신 적은 없어요. 없다고 저는 실제 잡혀간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는 많이 계시겠네요. 예, 많죠. 예. 그분들 미안하죠. 되게 미안하죠. 예. 그 뒤로 뭐가 변했으면 안 미안한데 네. 표면적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미안하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6.29 선언. 예. 예. 마치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혹은 민주화라고 하는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열망을 담은 거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노태우 씨가 그때는 당대표였었죠. 노태우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노태우가 이제 민정당 그 당대표로서 아마 이거는 기억이 저도 정확지 않으니 일단은 그건 생략하고 예, 노태우 씨가 대통령 직선제를 뭐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 정말 환호를 했죠.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김대중 그 당시에 이제 그 가택연금에 있었던 김대중 씨가 사면복권이 돼서 나왔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정말 흥분했었어요. 드디어 김대중 그리고 드디어 김영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었죠. 후보 단일화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목노미 님이 현대사의 아마 가장 큰 상처가 예, 맞아요. 그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치권의 어떤 무의식 중에 마음을 접게 되는 거죠. 어떤 그 환멸감 같은 거. 환멸까지는 아니고. 예. 무기력? 저쪽은 원래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 투표로서 뭔가 하는 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예. 국민들의 움직여서 얻어진 결과를 그냥 따먹을 뿐이지. 네. 저쪽에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 목노미 님이 너무 중간 생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상황 설명 좀 더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정말 드라마처럼 단일화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여당의 기획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죠. 예. 그 정말 그랬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아마도 기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절묘했다라는 거죠. 노태우라고 하는. 예, 그리고 칼기 사건 나고. 예, 그랬죠. 예. 예,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전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대중, 김영삼이 나와서 이 둘은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계산으로 그러면 양김 필승론. 그러니까 그쪽 그 여당 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입장에서는 양김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산 하에 김대중을 사면복권을 시키고 그 두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단일화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필까지 삼김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먼저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집안 싸움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내분이 벌어지면서 정말 예상했던 대로 노태우 그야말로 전두환 친구 예, 여전히 군사 독재는 종식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현대사의 비극이 있었던 거죠.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신군부 국민선거로. 정권에. 예, 국민선거로 너네는 정당해 이러고 네.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더 신이 나는 결과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노무현 당시 변호사분을 실제로 만나서 뭐 얘기도 해보시고 그런 적 있나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인사하고 네. 이야기를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제 친구는 이야기를 많이 같이 했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는 줄에서 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그때 사진 찍었으니까 네. 노변 그때 노변이 이제 줄에도 서주고 했는데 네. 아마 누구 아는 선배나 형이나 결혼식 가서 찍었던 사진일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 실제로 직접 찍으셨던 예. 사진이셨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6.29 선언이 난 후에 단일화가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노태우가 뽑히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 인생도 살아야죠. 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결혼 전까지 6번의 연애가 있었다면서요? 그것도 세봤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강원도가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제 과거 기억들을 이렇게 세봤어요. 네. 그러니까 6번이라고. 예. 그 이제 그 뭐 연애 감정이 생겼던 거를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6번인 것 같아요. 제 주관이죠. 상대는 어쨌는지 모르죠. 네. 연애 감정.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연애 기준을 그 섹스를 해봤냐 안 해봤냐 뭐 이제 그런 걸로 많이 그 따지긴 합니다만. 저는 그 기준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연애 감정이 분명히 있었나. 예,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딴기들도 한 100만 분을 저는 그때 그 20대 시절에 그랬어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실존하는 여성이 대상이었지. 그래서 좀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요? 게시판 이용자들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거. 겁나니까 그런 걸걸요 아마? 실제로 뭔가 연애를 하기에는 겁나니까. 그런 거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연애 좋다라는 건 당연히 누구나 아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혹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봐, 나는 좋아하는데 쟤는 나를 안 좋아할까봐. 그거 이제 뒤에 알았죠. 저는 성장기에 누나도 여러 분 있었고 뭐 미술했으니까 화실에 여학생 많고 미대 거의 95% 여학생이었고. 부럽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흔하죠. 그냥 흔하고 그냥 그 의미가 없죠. 배가 부르다. 그냥 네. 여자 이전에 사람으로 먼저 보이죠. 그래요? 자, 남고 공대를 나온 저로서는 저는 문과의 그 공대라 할 수 있는 법대를 나오는 바람에. 네. 결혼을 그러면은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86년에요. 86년에 결혼. 지금 제가 다시 그 기억을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제 개인 삶이나 생일이나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러셔갖고 아드님이랑 따님. 예. 또 따님이 이 근방에 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근방에서 알바했어요. 계속 거주하시는 거 아니고 알바를 할 때 가끔 오시나 보네요. 예. 딸에는 이제 서울에 엄마랑 있죠. 엄마랑. 예. 이혼하신 건가요? 예. 그러시군요. 예. 뭘 그렇게 사색이. 아니요, 저기 뭐 대충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대략 한 3년 전부터 혼자 사신다라고. 예, 만 3년 넘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편하죠. 편하기만 하세요? 편하고 외롭기도 하잖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요? 예, 아직은 모르겠고. 변호사님 표정이 좋아지시는데. 아니 왜 표정이 밝으시지? 제가 막내고 위에 형제들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기가 아니고 유아기 때 어릴 때 집에 너 이렇게 혼자 방치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누나가 그래요. 너 집에 늘 혼자 있었어. 그 이제 그 이혼하고 혼자 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혼했당 가입하셨나요? 거기는 가입 안 했어요. 거기는 왜 안 했냐면 거기는 이혼했는데 다시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럼 아니죠. 외롭지도 않다 그러셨고. 근데 외롭다는 문제는 외롭긴 하죠. 외롭긴 한데 그 외로운 게 여자가 없어서 외로운 거가 아니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을까요? 사람은 있죠. 거기도 사람은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어지고. 맞아. 아까 편집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무 관계도 아닌 게 되게 편하거든요. 예, 아무 관계도 아닌 게 이제 편한 거죠. 예. 아무튼 스스로 그냥 차라리 굳이 막 관계를 안 맺은 상태가 이제 편하시니까. 예, 제가 장사하면서 사람 대하는 장사 했으니까. 또 어떤 장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람대한 장사라는 게. 고미술, 골동품. 인사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동대문 답심리 고미술상가. 아주 외모는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이제 전공 살린 거죠. 제가 이제 미술 했으니까 그것도 나름 전공을 살린 거라면 살린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애기 엄마가 맡아서 해요. 아,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도 계속 하시고. 부모님 아직 건강하세요? 예, 맞습니다. 뭐 낚시도 뭐 90대가 되셨는데도 낚시를 하신다고 막. 그 흑백 사진으로 여자친구라고 적어주시면서 그 머리 잘라주는 사진? 결혼하기 전에요. 좋은 때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이죠. 네, 사진 멋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좋았던 때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그 감정은 변하는 거니까. 꼬물님 지금 뭔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은데. 감정은 변하는 거니까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안 가니까 다시 또 둘째도 셋째도 놓고 뭐 그렇게. 이게 외롭다라는 게 사람이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충분히 이제 알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습적인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습관적 외로움. 뭐 왜 그 따님이 자전거 타러 오셨다가 또 가면 너무 좀 그거는 이제 누가 있다가 이제 없어지면 허전함. 없어지면 그치. 이제 그런 일시적으로 그런 거죠. 딸애가 잘 따라요. 저하고 이제 코드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노는 방식도 비슷하고. 맞춰주는 걸지도 몰라요. 아빠 좋으라고 맞춰주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요, 좀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렇게 만들었나 이불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나 보네요. 아들은 아니고. 저희 아들 사진은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못 봤어요. 아기 때 사진 한번 올라오고. 그건 남탕이니까 아들 사진 올려봤죠. 그런 배려가 있었군요. 아들은 저기 개발소년이면? 그 개발자예요. 그렇습니다. 웹 아니고 저기 게임. 게임 쪽에. 결혼해도 외롭다라고 말씀하셨던 실제로 그 이혼하셨던 분하고도 이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혼하신 거겠죠? 결혼을 해도 외로워서? 솔직히 말하면 이혼 당한 거죠. 그러시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꼭 의무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편해요. 그러고 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 사이에도 몇 번 보고 애들 보고 뭐 여러 번 만나고 잘 지내느냐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제가 이게 물론 그 삶의 일부를 이제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보고 배우는데 목노미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사회적으로도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6.29 이후에 단일화가 실패되면서 거기서 느꼈던 상실감과 더해서 또 이제 그냥 개인의 삶도 좀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 형제분들 하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는데 저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는 게 어떤 면에서요?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듣고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저하고 달라요. 잘 안 통했다. 이 바보 새끼들 막 그러죠. 아니 바보 새끼가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평양에 살다가 피난 왔는데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학교 가면 북한 전부 빨갱이로 알고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환경 자체가 그게 달랐죠. 큰아버지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학도병으로 오키나와 있다가 미군 포로돼 가지고 하와이 갔다가 다시 이제 해방되고 들어와서 육사 들어갔다가 박정희 하는 쿠데타에는 이제 가담 안 한다 해가지고 옷 벗었다가 신군부 들어서는 거 보고 이민 가셨죠. 진짜 파란만장하시네요. 그 오키나와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도 들어보면 완전히 그 영화 저리가라예요. 그 이제 그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늘상 이렇게 두 분이 사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거의 근대사죠. 전쟁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들으셨었고. 그 일제강점기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때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 6.25 내전과 관련돼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이게 남북 간의 이게 이념 전쟁이 아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죠. 거기 뭐 북한 주민이나 남한 주민은 전쟁 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또 그거 관련해 갖고 그 도울 선생의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링크 거셨던 것도 봤고. 그 도울 선생님 강의가 반가운 게 제 어릴 때 듣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거기 부모님, 큰아버지 이야기 그걸 조합해 보면은 도울 강의가 돼요. 도울 선생이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가장 비슷하게. 그렇죠. 그 도울 선생 강연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어요. 6.25는 6.25 때 일어난 게 아니다. 전쟁은 6.25 때 일어난 게 아니다. 동아시아 30년 전. 그렇죠. 그리고 팔로군 들어오는 건 아버지는 직접 평양에서 봤고. 네, 팔로군. 팔로군 들어온 거 봤고.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올 때 데리고 온 김일성 예하군 그 군인은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혹은 그 들으셨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증언으로 존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6.25 전에 대해서 정말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남침 당했다. 빨갱이들이 쳐들어왔다. 그 평화로운 일요일 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건 맞죠. 그건 맞죠. 6월 25일 날 전면전을 전면전이 벌어진 전면전이 벌어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침이 아니라는 무슨 뭐 그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너무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전쟁을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는 6.25라고 하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은 포괄적이 되니까 6월 25일을 강조하는 거죠. 6.25. 그러니까 목노미님이 어려웠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제 대화가 잘 안 됐었던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유심표 짓기. 유심표. 아버지가 그거 보더니 별지랄도 안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그 당시 교복이 이제 그 일본 군복 같은 거잖아요. 그 머리 빡빡 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8.6가 언제 지나갔는데 지랄더라. 집안 분들이 너무 현명하셔도 그 자식 교육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죠.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짐작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무식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남쪽에서 살고 그렇게 겪은 사람들 입장은 또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피해자라면 당연히 뭔가 그렇죠.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사람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 본인과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대화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우주 자체가 완전히 달랐었겠네요. 그렇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때 달랐죠. 완전히 다른 세계,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았던 거죠.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유심표 짓기 대해서 상 받으면 좋아했을 텐데 부모들이 칭찬해주고 교복 입고 뭐 머리 빡빡 깎은 거 같고 뭐라고 할 부모가 그때 뭐 정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일본 군복 갔다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삶의 그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셨겠네요. 아마 지금 그런 부모님이 계셔도 아마 다를 텐데 그게 지금 벌써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그러셨으면 뭐 그렇죠. 40여 년 전에죠. 혹시 아버지나 이제 부모님 때 그 이승만 정권 때 조금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뭐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북한에서도 숙청당하고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남한으로 피난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큰 할아버지가 이승만하고 잘 알걸요. 이승만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남한에 이승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큰할아버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입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 이제 자기는 이승만은 이제 막 입국했고 그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밑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았다고 그러던데 안 오죠. 평양에서 올 리가 없죠. 이승만이 뭐 좋다고 오겠어요. 큰할아버지는 이제
목회자였고 네. 자신은 이제 북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오죠. 저 건달 밑에 가가지고 뭐 해라고. 너무 다르시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애초에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구도 싫고 그거는요. 예.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예. 야구부에 있었어요. 아 야구부 예. 그 운동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네요. 아니요, 제가 야구를 한 건 아니고 예. 학교 야구부에 있었죠. 학교 야구부가 있었죠. 예. 그 안철수 씨 다닌 초등학교. 아 그래요? 예, 부산 동성. 예. 야구부 경기하면 거기 응원하러 초등학생들 다 가고 뭐. 강제동원. 예, 초등학교 때 봤는데 뭐 그 또 봐요. 남들도 보지 말라고. 그게 이제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80년대 이제 데모하고 하는 걸 네.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다면서요. 예. 요즘으로 지금 똑같잖아요. 뭐 일베 있고 이랬듯이.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안 와요. 안 와서 이제 그 학교 앞에 그 다방. 예. 그 시위 참여를 안 해갖고 잡으러 다방을 갔군요. 그러니까 집회 있기로 무슨 행사 있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그런데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그 선배가 야구바라고 이제 거기 이제 다방에 이제 그 중계 시간에 거기 데리고 가 있으니까. 야구 중계를 거기서 보고 있었다. 예. 근데 야구의 죄는 아니지 않나? 야구의 죄는 아닌데 이제 만약 영화를 했어도 영화.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후배였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동창이 니 대만하고 이거 뭐하러 왔노? 휘발유 살 돈 없나? 화염병 그 쓸 휘발유 값이 없나? 비아냥거렸구만요. 네,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힘든 거죠. 그런 비아냥거림이랄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사이에서 그게 1차적인 갈등이니까. 사회와의 어떤 그 불화. 예. 프로야구를 보면 이제 그때 생각이 자꾸 나시거나 뭐 그러나 봐요.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럼 그 친구를 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농담입니다. 아니, 제가 인터뷰 준비하다가 마침 어제였나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이제 그 과거에 또 혹은 뭐 그 친척분들, 뭐 부모님들 막 일제시대 때부터 막 6.25 내전을 거쳐서 80년도 광주 그리고 또 그 6월 10일 그런 걸 거쳐서 쭉 가고 좋았는데 어젠가 그젠가 막 이렇게 야구 갖고 싸우고 응답하라 1988 드라마 그리고 때문에 또 막 언쟁이 그건 이제 그냥 한번 그래 보는 거죠. 예, 그것도 그냥 그래 보는 거예요. 어제 그 응팔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그냥 한번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 거요? 억으로 끌어보는 거예요. 제가 낚였던 거였군요. 뭐 그런다고 뭐 볼 사람 보고 뭐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응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80년대에 그 치열했다기보다 뭐라고 할까 정말 삭막한 현장에 아마 그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88년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 움직임은 학생들이나 어떤 그 시민의 요구 이런 움직임은 싹 공중분해되면서 그게 싹 없어진 자리에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반기는 사람이 있고 허무해하는 집단이 있는 거고. 허무해하셨던 일원에 한 분이 저는 있겠네요. 뭐 허무해봤자 소용없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했죠. 진정한 허무죠 그게. 그래서 결혼도 애도 낳고 뭐. 제가 제일 정치에 신경 안 썼던 시기가 서울 와서 김영삼, 김대중 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김영삼, 김대중 양자. 그때 김영삼 씨가 당선됐을 때요. 그 기간에 제일 사회나 정치 이런 데 신경 안 썼다. 아기를 기르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아기를 기르느라 육아를 하시느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은 어떠세요, 정치적인? 요즘도 사실 신경 안 가요. 그냥 뉴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크게 그렇게 서서히 변하겠죠. 서서히 변하겠죠.
변해야죠. 안 변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네. 서서히 변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50대들도 네. 무임승차했던 50대들도 다시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고 봐 세상 변했잖아 이랬는데 네. 방심하면 또 예전처럼 간다는 거를 또 느끼겠죠. 무임승차 했다고 생각도 안 할걸요? 그렇게도 생각을 안 하죠. 네. 예, 무임승차했다고도 생각 안 하죠. 그럼요. 자기가 주역이죠. 그냥 그 네.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자기 삶을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예. 네. 이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이게 뭔가 효과를 거두려면 듣는 사람이 무임승차였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그거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예, 무임승차 내가 언제 하면서 나 맨날 돈 내고 탔는데 하면서 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은 거지. 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나이 어린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선생님 앞에서 꼰대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아무리 막 화를 내고 아무리 막 뭐 말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제가 왜 나한테 나를 공격할까 화를 낼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80년대는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그럼 80년대고 지금 2010년이 넘어 15년인데 네. 지금 또 계속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짜증나는 거죠. 아, 그들의 언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득권들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 대상들이요? 예. 허무하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하고. 저는 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급진적이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급진적이라는 게 무슨 뭐 과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게 바뀌려면 그 뭐 이렇게 겉에서 껍데기처럼 뭐 시위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중 봉기를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이제 한국 네. 현대사에 없었던 부분이니까. 네, 한 번도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거기에 모든 아무튼 그 문제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네. 없었으니까 미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 미래.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 통일되면서 뭐 어떤 그 비슷한 변화가 올 수도 있을 모르죠. 뭐 그건 제가 미래를 어떻게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농담입니다. 예, 마티즈 때문에 그러신가요? 혹시?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 큰아버지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아버지는 여기 있다간 죽게 된다. 결국은 늙어 죽는 거 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신 것 같고 아버지는 그냥 뭐 그런 세상이라고 인연 끊고 돈이나 벌어서 먹고 살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형님은 걱정도 많수다 이러면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통일되면 평양가 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제 아버지가 아직도 아무 집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어요. 여기는 객지고 통일되면 아예 집을 살 생각이 없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예, 돌아가야 되니까. 북에 있는 것도 나쁘지 북에 있는 것도 없죠. 네. 북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럼 혹시 뭐 이산 가족 같은 거 뭐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수 있었나요? 어머니 쪽은 있어요. 어머니 쪽은 있어서 지난해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노미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대목에서는 그 이제 언급하신 분들 중에 그 최용국 선생님이 했던 말, 예.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죠. 네,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의심하라.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 그게 지적인 능력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올려주셨던 거 봤었고 또 그와 비슷한 의미로 일본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라는 분. 예. 그 기사 보고 이제 기사 풀어서 올렸던 글인 것 같아요. 예.
지배계급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를, 그러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를 대부분은 내 나라로 착각한다. 그렇죠. 예,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목노미님은 대체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뭐 한두 시간으로 설명드리기 힘들고, 저는 그 목노미님의 게시물들을 이제 꼼꼼히 보면서는 대략 짐작은 했었고, 제가 아무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짐작은 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배계급이 네. 어떠한 구조를 만들더라도 그 구조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살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불편함이 오겠죠. 먹이가 없거나 뭐 부족하거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 들어가실 없거나 집이 없거나 이동할 차가 없거나 뭐 네. 불편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 다른 걸 내가 자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큰 저항이 아닌가. 네. 그래서 하시는 게 지금 현재 하시는 게 인생 파업 3년째. 그건 3년 더 됐죠. 아, 그건 더 됐군요. 3년 더 됐고 이제 따로 사신 게 3년인 거고. 예. 그 저번에 개발수님이 얘기하셨던 인생 로그아웃. 네, 맞아요. 인생 로그아웃이죠. 그러니까 인생 로그아웃은 아니고 네. 기존 사회 질서에서 로그아웃이죠. 그렇죠. 인생 파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제 생활의 파업. 예. 괜히 이거 해가서 그 기득권들한테 세금 줘봐야 계속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네. 내놓고 장사는 하지 않아도 네. 이 경제 생활이 됐는데 거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예. 그래서 이제 페트롤도 해보고 예.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어떻게 해요? 100%예요. 100%요? 그 먹고 사는데 100%예요. 아. 가지고 뭐 돈이 있으면 전부 식료품비에 들어가요. 그나마 그럼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받으시나요? 뭐 자녀분들한테랄지 뭐. 별로 안 도와주려 그래요. 아, 그래요? 별로 안 도와주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네. 도움을 받아야죠. 저희도 그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는데요. 아니요. 거부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제가 여기 뭐라도 좀 서비도 좀 부담하고 이렇게. 아유, 별 말씀을요. 서버비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게 한번 저희 쪽 게시판에서 특종을 한번 터뜨리신 적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예, 별거 아닌데 프로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목노미님이 뭐 이걸 뭐 특종으로 터뜨리겠다라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예. 그냥 그 주변에 인근에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제일 네. 처음에 거기 이제 줄 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잠시만요. 저기 목노미님은 네, 맥락을 너무 이제 그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듯이 해주시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올 여름이었죠. 예.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의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인 무도가요제라고 하는 거를 대관령의 콘도 이름이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예. 스키점프 경기장. 그렇죠. 가봤네요. 거기서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무슨 입장권을 나눠주거나 했던 게 아니라 예. 줄을 서게 만들어. 그렇죠. 선착순 입장을 하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그럼 당일날 모여갖고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가라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와 있었다면서요, 사람들이. 사흘 전? 사흘 전부터요? 예. 이틀 사흘 전? 근데 그게 그래요. 저는 거기에 줄 선다는 소식을 듣고 가본 게 그 사람들 괜찮을까 걱정돼서 가본 거예요. 그 추운데 또 뭐. 거기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햇볕에 뜨겁고 거기 있으면은 그게 거의 그런 거예요. 강원도 오지에 장비 하나도 없이 노수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진짜. 숙박시설이랄지 그런 것들도 없죠. 없고. 편의점도 한 2km 걸어 나가요. 편의점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그러면요. 화장실도 문제겠네. 네, 화장실도 못 가고 뭐 당장 뭐 배고프면 물 하나 사 먹을 때도 없고. 그래서 가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거기서 이제 막 줄 서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저 사람들 못 견딜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죠. 네. 거기서 쓰레기 버린 사람은 저는 탓하지 않아요. 네. 거기 안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다시 맥락을 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멘붕이죠. 그렇죠. 주변에 쓰레기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막 노숙을 감당하면서 뭐 먹는 음식 같은 것들 뭐 다 어디 도시락 같은 거 사와서 먹었을 테고. 도시락 파는 데 없죠.
아, 그런가요? 예. 밖에서 한 거 아닌가? 어디서 뭐 좀. 녹화하는 날은 이제 노점상이 들어와요. 그 전에 이틀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들을 혹은 뭐 자리 깔고 앉았던 뭐 그런 것들을 박스 같은 것들 자꾸 홍보용 나눠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무튼 그 수천 명이 한꺼번에 거기다 다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일부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고. 저는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추측이에요. 예. 거기 이제 알펜시아하고 무도측하고 계약을 안 했겠어요. 예, 했겠죠. 예, 예. 뭐 장소 임대 계약을 하고 했을 때 무도측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무한도전 측. 예. 예, 예. 거기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알펜시아 측은 알죠. 대규모 행사를 해봤으니까. 예, 행사를 해봤고 줄을 서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짐작할 수 있게 누군가는 충분히 짐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키점프대로 진입할 접근로가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메인 리조트 쪽에 그 콘도 있고 있는 그쪽으로 줄을 못 서게 하고 뒤쪽 편으로 줄을 서게 한 거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리조트 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불편을 안 주고 눈에 이제 예. 리조트 거기 메인에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보호를 하고. 예, 그렇죠. 예. 다른 경로로 뒤쪽, 돌아서. 예, 뒤쪽 편으로 이제 줄을 세운 거죠. 예. 그러느라고 더 혼란이 가중되고 쓰레기도 더 많아지고.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리조트 앞 메인 쪽으로 줄을 섰으면 리조트 안에 뭐 매장도 있고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뒤쪽은 완전히 뭐 논밭에 산에 뭐 밤에 고라니 나오고 살쾡이 나오고 뭐 그런 건데 예. 그런 데인데 그게 뭐 힘들었겠죠 그 사람들. 예. 그 현장을 목너미님이 저희 쪽 딴지 게시판에 이제 게시물을 올려주셨고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너미님 욕했죠. 처음에 이제 무한도전을 예. 깔려고 그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분위기가 반전됐던 게 아마도 그 현장에 그 엄청난 쓰레기들이 사진과 더불어서 그 지역 주민 중에 주민분. 예. 예, 80대 노인분께서 예. 그 쓰레기를 혼자서 그냥 치우고 계셨다더라. 그 할아버지 그 뒤로도 여러 번 가서 만났어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내주신 선물도 할아버지 갖다 드린다고. 그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할아버지가 사실 저보다 훨씬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군요. 잘하셨어요. 그분은 자기 땅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시고 네. 저는 이제 뭐 좁은 공동주택에 네. 있는 거고. 양상추 주워서 또. 그분은 터밭도 있고 땅 이제 임대도 주고 이러시는 분이고. 근데 아무튼 그때 주변에서 있었던 일은 왜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막 무도팬 왜 무도를 폄하한다느니 뭐 막 그런 식으로 막 반응도 많이 달리고 공격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딱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니까. 네. 저는 그 사실은 지자체나 네. 알펜시아를 좀 이렇게 잘못된 비난하고 거다 싶었던 건데. 예. 의도였는데 예. 눈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찍어서 올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한도전 팬들이 그야말로.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 뒤에 검색해서 이제 커뮤니티마다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맞아. 그거 이제 댓글 읽어보고 그날 뜨거웠죠. 네, 저희 뜨거웠죠. 게시판도 네. 네. 그렇죠. 그때 그 사진들이. 조회수가 엄청났죠 그때. 기사도 나왔었고. 심지어는 국민일보에서 무단도용해서 사용했다면서 그 기사를. 할아버지 분이 그 네. 뒤에 기자분이 몇 분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확인도 하고 청소하신 청소하신 거 맞냐고 확인도 하고. 그게 혹시 연출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했나 보네요. 아마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의심할 수 있죠. 예. 최영국 선생님도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근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거였어요. 저는 사실 게시물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일베 같은 애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다. 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80년대 이제 그 소위 민주화 세력들, 뭐 386 세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낭만적인 얘기를만 듣고서 그때 한번 뭐 데모를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그 뭐 이렇게 팟캐스트나 나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들 네. 유시민 씨부터 해가지고 다 그 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유시민 씨도 그렇고 노회찬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 시대가 오히려 더 힘들었죠. 네. 너무 극과 극이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어떤 일베라는 거로 딱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베가 아닌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80년대는 오히려 더 고립된 느낌이고 더 대립각을 세우고 네. 더 외롭고 그렇죠. 그러겠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아는 거였는데 예. 저도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데모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힘들고 그 괴로운 환경에서 하시고 심지어는 부모들의 만류와 뭐 그렇죠. 데모하면 큰일 난다 무슨 뭐 정말 집안이 망한다 그런 심적 부담감까지 있었을 테고 79년에 제가 서울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 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뭔 일이 생길 거 이제 박정희 죽고 뭔 일이 생겨서 얘가 서울에서 잘못하면 휘말려 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위험해질 수 있겠다.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광주에서 터진 거죠. 그렇죠. 사실 광주 얘기도 뭐 나눌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시간사 정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데모를 했던 분들이 이제 한때는 막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국회의원으로 되는 뭐 일종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데모가 쉬웠을 줄 알고 혹은 데모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을 줄 알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죠. 지금의 일베는 80년대는 어쩌면 한 100배는 많았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예. 그 일베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일베가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뭐 상처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일베도 있지만 침묵하는 일베 아니면 체제에 협조하는 일베 그런 일베들도 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많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네.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우선 내 삶이 제일 중요하지. 나 다음에 세상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세상 속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하고 세상이 사실은 분리가 안 되는 거겠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꽁진머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존을 해야 되는데 애들 키울 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다른 학부모들은 저렇게 자기 애에 대해서 저렇게 이기적일까. 네.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인터뷰가 그동안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제가 허술한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그 방대한 삶과 방대한 역사에 산 증인이기도 하고 좀 시간 순으로 갈 걸 그랬나요? 네, 그러게요. 역순으로 갈 걸 그랬나? 저희도 이제 방송 녹음 시간에 또 한계가 좀 있어갖고 예. 뭐 저희가 이 정도로 접고 그 끝으로 이제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할 여유가 없네요. 그냥 이제는 내 잘못만은 아니야. 예. 굳이 하자면은 네. 잘 살면 되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네. 제가 게시글을 자꾸 뭐 그때 이야기 적고 자꾸 사람들 뭐 그리로 내몰고 그런 성향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리로 나가는 거 싫어요. 거리로 나가는 게 싫으시죠? 예. 저도 개인도 싫고. 예. 지금 이제 그리로 나가서 무슨 상황이 크게 반전될 것도 아니고 그냥 거리로 안 나가고 저처럼 그냥 전부 다 파워하면 오히려 그게 더 쉽죠. 근데 조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배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자꾸 이제 그 이상을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여야지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바꾸고 네.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삶 즐기고. 네. 운동 뭐 그러면 되죠. 그러려면 이제 뭐 근무 시간도 줄여야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래 근무 시간도 줄여야 될 거고 뭐 최저임금도 올려야 될 거고. 뭐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와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현재 뭐 애도 다 키우고 크게 돈 들어갈 거 없으니까 이런 소리 쉽게 하는데 네. 애기 키우고 그러면 그거 욕이죠. 욕이죠. 저는 아무튼 그 목노미님 글을 아주 꼼꼼히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선생님이
좀 말씀을 파편적으로 하세요. 그래요? 기져갖고. 예. 근데 그래갖고 아마 잘 못 알아듣을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봤던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오늘 인터뷰로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랑스러운가 연구도 하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욕이나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무슨 엔딩 멘트 읽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봤던 글들 중에서는 제가 이 말이 기억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목노미님이 할 말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기 다음에 또 어쩌면 대관령에 한번 놀러 가거나 그러면 예, 오세요. 거기 그 삼양목장 가는 길인데 네. 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커피 정도는 예. 집에서. 저 양상추 좀 같이 먹을게요. 피클. 예, 피클도 좋고. 예. 저희랑. 그게 이제 주소면 빨리 어떻게 뭘 해야지 저장이 돼요.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죠. 예.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이따가 식사나 좀 같이 하시죠. 배고프실 텐데.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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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게시판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1월 28일에 성남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의 현실.jpg라는 글인데요. 야, 조회수가 많이 뛰었어요. 43,909. 난 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좋아하지? 신경 쓰고 계셔. 네. 본문 내용은요, 그 MBC 다큐 스페셜 행복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의 방송 캡처 화면인데요. 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치기공사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비해 업무량이 반 혹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작업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월등히 높아져서 결국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보다 수입은 더 많고 남은 시간은 여가로 보낼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민을 와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반면에 이제 이민에 성공한 분들이 계신 반면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다.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2월 3일에 홍콩 할매 보쌈님께서 쓰셨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 5일 집회 행동 수칙이라는 글이고요. 추천수는 253입니다. 오늘이죠. 네. 12월 5일 오늘은 2차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국 각 시도에서 시위를 위해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최다 추천 이 게시물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있을 집회 원칙, 그리고 사전 준비, 집회 현장에서 주의점,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행동 등으로 정리된 이제 집회 행동 수칙에 관한 전반적인 글이고요. 오늘도 참여하러 이제 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이 글 한 번씩 보시고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지금 많이 모여 계시겠네요. 네네.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오늘 벙커 점령하러 오신다는데. 그래요? 덜덜덜 깃발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이, 창피하겠다. 덜덜덜. 인터뷰 중에 위수령이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저번 우리 11월 민중걸기 그 전에 채널 A에서 황태순이라는 정치평론가 나와가지고 위수령 네. 발동할 수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 황당하네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관심을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가? 네. 병먹금이라고. 맞아요. 네. 저런 시대가. 병목금이 뭐야? 병신한테 먹이를. 맞아. 그거였구나. 이거 자르지 마. 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2월 3일에 박보영님께서 주셨습니다. 커피 얻어 마시고 싶은 여직원의 자세점 JPG 덜덜덜이고요. 댓글 수가 역대급이에요. 2126개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성은 가려지고 이름만 보이는 메신저 창이 이제 캡처화면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름이 수연이시더라고요. 네. 수연님께서 마음이 깊으시고 다정하신 민땡땡 과장님 안녕하셔요. 크크크 뭐 이렇게 네. 메신저가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로그아웃 해야 하나 커피 사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후배 직원이 네. 이제 저희 딴 게이분한테 네. 커피를 사달라고 이제 애교를 이렇게 뭐 메신저로 네. 하는 건데 네. 그분이 거기에 이제 댓글이 2,000개인가 네. 넘게 달리면 네. 그 여직원분 사진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댓글 중에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 이쁜가요? 라고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개가 달리면 얼굴 공개할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라고 했죠.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네. 딴개이들이 이제 화력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을 공개하셨어요. 그래요? 네, 커피 사준 여직원 사진 .jpg라고 올리셨는데 3분 펌으로 올리셨거든요. 네. 네, 두 분 얼굴이 올라온 것 같은데 두 분 다 미인이라고. 그렇군요. 네, 댓글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되게 예쁘셨어요. 두 분. 그래요? 뭐 걸그룹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너무 예뻐서 커피숍을 차려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2,000개 요구할 만하다. 근데 화력 지원하고도 못 보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2,000개가 그렇게 달릴 수가 있나요? 대단하네요. 장근모님 몇백 개 다셨던데 혼자. 또 일당백에 또 그런 분들이 계셨군요. 네, 이어서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게시판에 각종 장수들이 나타났어요. 장수요? 네. 어떤 장수인가요? 유명하신 분으로는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 배장수. 네, 나주배 장사꾼님이 네, 계시죠. 네. 네, 이번 주에는 굴장수와 고구마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굴장수분도 역시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홍보차 올리셨고요. 네. 고구마 장수분은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 같은데 네.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문하고 입금하고 연락처도 기재 안 하신 분들이 많대요. 네. 왜 그러지? 심지어 입금자명에 고구마라고 적으신 분도 있대요. 네, 그래서 혹시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분한테 주문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입금 기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일부러 그런 걸까요? 글쎄요. 아마 그분이 적으셨었나요? 이제 어떤 기사들 보면은 이제 어떤 농작물이 잘 되면 그 농민들이 갈아엎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네. 그걸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져가라라고 했었더니 그냥 버리거나 하긴 아깝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퍼져서 와서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별의별 그쵸. 본인한테 이제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뭘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신다고 집에 와서 뭐. 네, 거기 좀 어떤 달라. 분이 뭐 배추인가를 뭐 뽑아가라 했는데 네. 이제 고기랑 불판을 들고 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젓가락 좀 빌려달라, 김치나 뭐 고추장 좀 꺼내달라, 뭐 아니면 뭐야? 그 아무래도 이제 농촌이라 네. 그 밭이 좀 산에 있으니까 자기 차가 못 올라오니까 네. 저 차까지 좀 실어달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요구를 해서 차라리 그 꼴이 더러워서 그냥 갈아엎는다. 네, 이제 맞아요. 이 말씀을 저도 봤던 기억이 하셔서 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네. 별의별 병신들이 다 있구만요, 정말. 네, 아마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의미로 그렇게 입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네, 이어서 11월 29일에는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스타크래프트 선수였던 임요한 씨와 그리고 그 라이벌 홍진호 씨가 출연해서 옛 추억을 되살렸는데요. 그래서 게시판에서도 한동안 이제
테란의 황제라고 불리던 임요한 씨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임요한의 위엄이라는 각종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여기도 스타 좀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니까 네. 그때가 막 스타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네, 그때 그 뭐였죠? 쌈짱 그 아이디가 또 유명했었고. 네. 저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PC방에서 스타를 할 때였었죠. 그 스타원. 네. 이때 많이 했었죠. 임요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e스포츠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제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임요한 씨 얘기가 나오면서 결혼하신 김가연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지난 8월에는 둘째 따님도 낳으셨다고 하는데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오후에는요, 모 회원이 자유 게시판에 도배를 해서 딴 게이들이 잠깐 흥에 겨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제목이 이랬어요. 좌빨 편집충? 뭐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게시글 도배를 하다가 네. 딴 게이들이 이제 집중 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똑같은 이제 제목으로 다른 분들이 각각 개인들이 같은 제목으로 이제 도배질을 시작한 거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개발신혜님의 처단으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흥에 겨워. 까불다가. 굉장히 신났는데. 네. 네. 아, 그렇군요. 다들 신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찬물. 찬물 확 껴요. 뭐 서버비 버텨준다더니 뭐. 네, 같은 날 부산 서면에서는 가면 시위가 또 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폭력 집회라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네.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무리했고요. 네. 12월 5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은 서면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위 초점이 좀 뭐랄까 국정교과서나 세월호가 아니라 마스크를 쓸 수 있냐 없냐 네. 약간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IS에 비유하면서 네. 복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12월 4일에는 비상금 소동이 또 있었습니다. 아, 그거 봤어요. 좀. 네. 모 회원분이 저는 다 오픈하고 절대 딴 주머니 안 찹니다. 라고 글을 쓰시니 그 아내분이 나타나셔서 네. 첫 글이네요. 신랑 비상금 잘 쓸게요. 라고 하시면서 네. 비상금 인증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남편 되는 분은 이제 아내분께 원래 그 돈 드리려고 했었다. 네. 그리고 글은 내려주시라 이렇게 쓰시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남은 이제 비상금의 위치를 네. 이실직고를 하고 네. 반찬 내고 귀가하겠다며 집으로 향하셨는데요. 네. 총 비상금이 1,0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엄청나지 않나요? 네. 비상금이 무슨 1,050만 원. 아, 그 처음엔 재밌게 봤었는데 네. 나중에 살짝 배알이 좀 뒤틀리던데. 그러니까. 네, 500만 원짜리 2장이었고 거기에 또 뭐 5만 원짜리 10장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야, 비상금의 규모가 덜덜덜이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그 그럼요. 1,050만 원 중에 500은 이제 자기 주기로 한 거니까 받겠다 하시고 네. 나머지 550은 돌려받았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비상금 들킨 장소가요. 아내분 졸업 앨범에 수표 한 장, 배전함 속에 수표 한 장, 그리고 공구 박스 속에 5만 원짜리 10장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모두 알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손바닥 아니었구나. 정 숨기고 싶으시면 저희 가보시면 보관 서비스를 해야겠어요. 네. 비자금 보관 서비스. 금고. 서버함에다가. 네.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뷰에서 뽑아왔습니다. 예. 리뷰에 보면 이제 한옥98님 영어로 닉네임을 쓰시고요. 네. 주로 음식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폼 잡으면 국밥이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입니다. 폼 잡으면 국밥이 아닙니다. 국밥이 아닙니다. 예, 뭔가 예. 맥락이 낯서네요. 네. 2015년 11월 28일에 네.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 조회수는 1771. 리뷰치고는 꽤 높은
조회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주로 이제 음식 기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서울 곳곳 여러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시면서 지금 한 37개 정도 게시글을 리뷰에만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 게시글은 소스지로 소스지를 손질하고 그 소스지를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밑재료, 기본 재료로 해가지고 여러 음식, 특히 그 중에 국밥. 이분도 의료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의료인 특집 때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치과 원장님이시래요. 연배가 꽤 이제 있으신 분. 네, 편집장님하고 문우미님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 형님이라고 그러겠네. 네,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분 글을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리뷰 글이다 보니까, 음식에 관한 리뷰 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딱 설명을 어떻게 어떻다라고 딱 말씀드려 좀 애매한데, 사진과 그 음식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럼 직접 만드시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만드시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리뷰하기도 친구분들과 하고. 함께 드시고 리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세요. 대림역에 왜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중국 음식들 이런 거 먹어보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가는 클럽이 요리당인데 그러니까 그 음식들 사진 막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그거 보면서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 찍으면. 이분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마리탕. 마리탕이도 아마 중국 음식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스지 국밥. 또 이번에는 갈치 보쌈 김치. 오, 그거 맛있겠다. 요거 아마 저희가 예전에 그 식혜 있잖아요, 식혜. 그런 좀 종류의 그런 김치인데 아마 다음 화 때 식혜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고 또 예고를 하셨어요. 네, 그렇고. 방금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배고프니까 막 서로 침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 또 중독성이 강한 대림역 차이나타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요리 또 해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맛깔난 글을 좀 그래서 뭔가 맛깔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마지막 사진이 삽교 한일식당 국밥인데 우리 저번에 그때 편집장님 안 계셨지만 호불호 이야기할 때 그 걸레같이 생긴 그 천엽 같은 이거 완전 걸레이고 죄송하지만 원래 행주처럼 생긴 행주처럼 생긴 이게 호요가 되게 싫어한다는 담겨 있네요 여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글입니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제 글은 11월 28일에 불황의 경제학님께서 쓰셨습니다. 부모님께 참 미안한 밤이네요. 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이 94개가 있네요. 왜 미안한 걸까요?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7순이 넘은 부모님이 김장을 하는데 이제 힘이 없어 못한다고 사람이 필요하니 내려오라고 해서 차 막힌 3시간을 혼자 운전해 내려가니 이미 김장은 수요일날 다 해놓으시곤 김치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가져가라면 또 안 오고 택배 보내라고 할까봐 혼자 사는 아들내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거짓부렁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네요. 그 잘난 돈 몇 푼 버는 사업한답시고 돈이나 보낼 줄 알았던 불효자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버지 겨울 잠바가 까매서 우중충합니다. 제발 밝은 색 좀 사입으세요. 그랬다가 그냥 2분 끌고 옷 사러 나갔습니다. 한 사코 그냥 돈 주면 당신께서 사신답니다. 네, 안 믿죠. 또 어디 싼 데 가서 우중충한 거 사시겠죠. 그래서 백화점 가서 점원에게 얘기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어차피 가격표 잘 못 보시니까 가격 물어보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요. 점원이 네 하고 방긋 웃으십니다. 자꾸 칙칙한 색깔만 고르시길래 컬러풀한 최신상으로 골라드렸더니 너무 과하다, 비싸다, 비싼데 과하다 이렇게만 중얼거리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택 떼버리고 이제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점원분에게 사는 느낌 안 들게 그냥 주워 들고 나가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카드 미리 줬습니다. 그렇게 2분 옷 사드리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몇 번을 입어보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아버지 자랑하러 가신다. 진작 사드릴걸. 평생 가야 당신 돈으로 절대 못 사시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밤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이 얘기 듣고 더 미안해하실 분들도 좀 많이 또 계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정말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짠하게 느껴지고 곁에 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알면서도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또 잘할 여건이 또 안 돼서 실제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으로 잘해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연락이라도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마저도 바빠서 자주 못할 땐 좀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앞뒤 재지 마시고 그냥 생각난 김에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끝나고 또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저는 지금 아버지한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요. 아, 그래요? 녹음하고 있는데 전화. 주말에 원래 보통 통화를 하는데 뭐 입금 날짜가 됐나요? 그런가? 예. 다음엔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올리신 글을 그냥 추천했어요. 뭐 내용은 별 내용 아닌데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제가 선정한 건데 제목은 광화문 가기 5시간 전 덜덜덜 2015년 12월 5일 오전 10시 38분에 올라왔고요. 글쓴이는 영통 꽃미남. 수원에 사시나? 그러게요. 수원에 사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꽃미남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뭐. 맨날 인터넷으로만 접하고 참여 못해서 미안하다고만 댓글 달았었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되네요.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왜 가서 고생하냐고 같이 안 가주지만 혼자라도 외치고 오겠습니다. 덜덜덜. 예, 저희 쪽 회원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5시간 전에 긴장되면 당연히 긴장될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오늘 또 물대포를 또 쏘고 그 지랄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몸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지금 인증하는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덜덜덜 깃발을 이렇게 누가 들고 서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플에 저기로는 가지 말아야지. 저번 11월 14일 날 이제 좌리님도 갔다 오셨고 거기에 또 같이 갔다 오셨던 테드라는 닉네임 분이신데 이제 그분도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깃발을 만드셨죠. 이제 그렇군요. 그 까만색 바탕에 흰색으로 디귿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깃발이거든요. 딴 게이 분들은 뭐 지금은 이게 녹음이라서 해당 사항은 없지만 다음에 또 있으면 이제 그 깃발을 보시고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티셔츠 입고 나가지. 반팔이라서. 잠바 위에다가 잠바 위에다 머리에다 쓰던가 뭐.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 말고도 뭐 암낙사스님도 지금 뭐 시청이라고 인증하셨고. 시청 도착했습니다. 송송아님 뭐 또 계셨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광화문에 계시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고 그 깃발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고 아무튼 다치는 분 없기 바라고요. 아무튼 장하십니다. 가져갔고 이렇게 뭔가는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또 좀 이따가 또 꾸물 기자도 거기 갈 예정이고 저희 쪽 편집부 기자들도 몇 분 거기 갈 예정인데요. 꼭 만나셔갖고 저녁에는 뭐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이겁니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글은요. 그 제목이 한때 거지로 전직해볼까 했던 썰이고요. 한때 거지로요? 글을 작성해 주신 분 닉네임은 애월다랑쉬 님이십니다. 대체로 이제 자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주변에서 저희가 살면서 그 이유 없이 어떤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이제 주셨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몇 개 적어 주셨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는 날 이제 집이 제주도였는데 제대하는 날이 주말이라 돈을 뽑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붙여드리겠다 했는데 괜찮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런 도움을 받으셨고요. 이제 바카스 살려고 이제 약국이 어딘지 동네에 있는 붕어빵 아주머니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불쌍해 보인다고 붕어빵 먹고 가라고 싸주셨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비주얼이길래.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참치캔을 사러 동네 슈퍼에
갔었는데요. 처음 간 슈퍼에 갔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려고 한다 했더니 자신의 집에 있던 김치를 꺼내서 이거 주시고 뭐 대파랑 양파 이런 것도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제 그거는 돈을 안 받고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거죠?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뭐 쇠로 한번 올려달라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 번은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원룸 사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사장님의 사모님이 안 쓰는 물건이라며 그릇이랑 이것저것을 챙겨오시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책상도 그 원룸에 이제 주셨다고 해요. 저도 약간은 좀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세요? 이제 원래 말투도 좀 그렇고 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혼자 이제 옥탑방에 자취할 때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근데 자취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소를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내려가서 이제 초인종 누르고 아주머니 이 한마디만 딱 했었거든요. 이제 주소를 물어보려고 나오시길래 아주머니 했더니 왜 돈 꿔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고물 기자가 가난하게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혀. 오히려 되게 럭셔리하게 외모 자체는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데. 되게 좀 양아치스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이 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투는 약간 좀 그런 뭔가 호소력 짙은 목소리라 그럴 수는 있겠는데 희한하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본 바가 없어갖고 희한한 일이네. 무슨 뭐 사장이 보자마자 막 원룸에다가 막 집기를 갖다 주고 관상이 네, 쇠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모셨으면 좋겠네. 정말. 원고기 스키 1호로 표지모델 나가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그러게요.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중에 항상 그냥 딱 보고 공감이 간다, 뭐 꽂힌다 이런 글을 가볍게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요. 꼭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내가 왜 이걸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 생각해도 좀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Everybody Lies라는 분이 치아 관리 어떻게들 하시나요? 라는 글을 목요일에 올려주셨는데 치아 관리요? 네. 소니케어, 전동 칫솔, 워터픽, 그냥 양치, 요즘 들어 치아 관리 좀 해야겠구나 싶네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에는 뭐 양치 플러스 치실이라던가, 뭐 치간 칫솔이라고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다. 또 스케일링은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 6개월 만에 또 한 번 간다. 뭐 이런 글들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 워터픽 있죠. 이거를 썼다가 지금 좀 고장나가지고 요새 못 쓰고 있는데, 이게 한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물이 그 비데처럼 세게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비데처럼요? 네. 그걸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하면 그 이를 잘 닦아도 양치를 일단 칫솔로 해도 그걸로 하면은 막 또 나와요. 막 그 건더기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게 지금 수압이 약해지고 고장나가지고 지금 빨리 다시 재구매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칫솔질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저는 워터픽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오 메디칼의 파인 플러스. 그거. 너무 비싸. 근데 그 치약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거 한번 꼭 써보세요. 저도 지금 파인프라 치약하고 저는 치실 쓰고 있어요. 리스테린 같은 경우도 치과에서 좀 추천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치료를 받고 오면 리스테린을 그냥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엄청 맵던데요, 진짜? 저희가 즐겼어요, 또. 리스테린. 네. 근데 선정한 게시물은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에브리바디 라인님의 치아 관리. 보면 호요 PD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뭔가 게시물을 꼽을 때 이게 왜 재밌는 거 아니면 뭔가 감동적인 거 이제 그런 걸 주로 뽑잖아요. 근데 아무튼 호요 PD가 뽑는 거는 이상하게 뭔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저도 그냥 기중에 딱 보고 그냥 딱 보고 이런 거 같아요. 딱 보고 나도 이런 게 그런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이런 분들 아닐까요? 그 상품 보내드리려고. 아니 본인의 다중 닉네임 아니야? 맞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목노미 마을의 개님을 모시고 길게 인터뷰 또 나눴고요. 특히 또 12월 5일 또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 2차 민중 총궐기가 있는 날이죠. 다치지 마시고요.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해요. 또 누가 다쳐야 또 아마. 예, 모든 어떤 혁명적인 일 전에는 뭔가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치면 안 되죠. 다치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야죠. 예, 몸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님이 입원해 계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다녀왔습니다. 백남기 님 자녀분의 고등학교 동문회가 물품을 기증했고 저희 딴지마켓에서 기증품을 전량 구매하는 형식으로 병원비 500만 원을 보태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남기님의 가족분들께서는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씨발 이거 너무 성한데. 아이 씨 미만한데 이거.